잠실에 롯데타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짓느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안전하게 짓느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과도 비슷한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100세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게 장수한다는 건 오히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롯데타워는 100년을 넘게 서 있을 건축물입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검토와 정밀 검사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먼 길을 돌고 돌아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녀는 한국의 의료체계를 만나 하나뿐인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글에는 한국에서 얻은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미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미국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중산층 부모님이 계신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대학하기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큰 꿈 없이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성실히 다니며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꿈이 없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은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같이 국제변호사에 도전하자고 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죠. 사실 그때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자극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국제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인상에 동양인 같지 않은 큰 키를 가졌고, 운동도 좋아하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을 크게 받던 시기였죠. 남자친구는 국제변호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국제변호사나 일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미국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전공이든지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로스쿨 자격 시험을 거쳐 진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학생 때 학업의 의지를 가지고 뒤늦게 꿈을 가져 로스쿨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죠. 당시에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그와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저와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로스쿨에 진학하라고 하는 줄 알았죠. 단순히 즐기는 관계에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저는 큰 배신을 당하죠. 저는 어차피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전공 조건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 정도 시험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도 로스쿨 자격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시며 로스쿨 진학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로스쿨에 입학 지원서를 냈고 제가 오히려 남자친구보다 좋은 로스쿨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 좋은 변호사 부부가 되라며 저에게 슬쩍 응원도 보내주셨죠. 그리고 학교 앞에 따로 집도 렌트해 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늘 붙어 다니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서로가 힘들 때 의지하면서 학업에만 집중하는 바람직한 커플이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듯이 저와 남자친구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저희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집 렌트를 처음에는 고마워했고 부모님께도 전화도 자주 드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더군요. 마치 저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지만 저의 욕심이 컸다고 생각하고 글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했고 밤샘 시험 준비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죠.
몸 컨디션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자 1년 휴학을 하고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 남자친구는 합격 후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없어진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투자해주신 금전적인 부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을 두고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결국 시험에 합격해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음식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링기를 맞는 날도 많았고 시험 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통제나 각성할 수 있는 약을 먹곤 했습니다. 꾸역꾸역 결국 합격을 해내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휴식기를 갖고 인턴십을 거쳐 결국 국제변호사라는 처음 목표에 맞게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 여전히 잘 먹지 못하는 음식,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점 이후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그게 잘 회복이 되지 않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고 공부하느라 체력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에서 힘든 일까지 겹치니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휴식을 더 취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특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었고 제가 다니는 로펌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곧 바로 팀을 꾸려 한국에 갈 사람을 모집하더군요.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오는 것이라 급여가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가서 매일 같이 서류 검토와 법률 검토를 하고 특허권 관련해서 공부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서류상으로 한국 법인에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법은 미국과 많이 달랐는데 그중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미국 회사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가 크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해주긴 하지만 그 빈도가 매우 적고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해줍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히 검진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종합검진 비용이 1인당 150달러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문화는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죠. 미국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 제가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검진 항목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와 내시경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100달러 안팎의 비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수면 내시경을 신청해서 수면 주사 비용만 30달러 정도 개인적으로 지불한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오전 이른 시간에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작은 검진센터 구역인 줄 알았는데 건물 전체가 검진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웠죠.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검사를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한다며 체열을 하는데 체열량이 상당했습니다. 20종이 넘는 검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엑스레이 검사, 구강 검사를 마치고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데 2,000달러 이상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해준다니? 미국 병원의 단골이었던 저는 감격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모든 장기를 검진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실 줄은 몰랐죠. 그리고 수면 마취 후 내시경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 들어가서 결과를 들었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
미국에서는 약 처방만 해주고 비싼 검사를 받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자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저를 달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다른 간호사님들 두 분도 오셔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는 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갑상선 기능 저하에 위에 암까지 있다뇨.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진정을 하고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갑상선은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 되고 위는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망 확률이 5%도 안 되는데 설명도 다 안 듣고 과하게 반응하시냐고 조금 화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난리를 심하게 치긴 했었죠. 저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냐 되물었죠. 빨리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혼자 오셔서 수술 받고 가시고 다들 멀쩡히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위선암이라고 해서 아주 초기의 종양이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이라 아주 간단히 끝난다고 하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서 수술을 시켜주겠다며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복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병원의 진단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당연히 재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날짜를 조율하는데 빨라야 2달, 새로이 수술 일정 잡는데 또 빨라야 2달이 걸릴 게 분명했죠. 그럼 초기 상태의 암은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고 생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한국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왔으니 여기서 받겠다고 했죠. 그러자 미국 본사에서는 직원까지 내려보내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료 장비가 결코 미국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것도 설명했죠. 미국 병원의 단골인 저는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은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국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고수하니 회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다하려 했으나 스스로 응하지 않았기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낸 뒤에나 돌아가더군요. 결국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원도 없이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호들갑을 떨어주는 덕분에 합법적으로 2달간의 유급휴가도 받았고 갑상선 약을 먹으며 체력도 회복했습니다. 몇 주 뒤 재검을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과 갑상선 기능의 회복 속도가 좋다는 진단도 받아놓은 상태라서 홀가분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검진만 잘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와서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항상 아팠던 것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원망거리라도 찾자는 마음에 한 사람을 죽어라 미워했던 저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 특허 소송건은 결국 잘 해결되었고 1년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2년 넘게 길어진 소송 덕분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검사 때 검진센터를 뒤집어 놓을 만큼 시끄럽게 굴었던지라 저를 알아보시는 간호사분도 계시더군요. 그 간호사님께 작은 미소로 응답했고 그 간호사분은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생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위해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더 근무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쯤 이 글을 작성할 수 없었기에 작은 시스템 하나가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퇴근 후 제가 말씀드린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을 잃었고 그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히 진단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법안 발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링크를 남기며 글을 마쳤습니다.